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은 IMF 때보다 더 위태롭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 IMF 때보다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IMF 때는 이제 기업의 부채가 많았잖아요. 기업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위기 겪었다고 치면, 지금은 기업의 부채보다 가정의 부채가 많아요. 개인들의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뭡니까? 예, 빚이에요. 각 가정마다 빚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빚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변을 이제 돌아보면 빚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체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의 가장 큰 비중은 바로 집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받는 것들, 흔히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담대. 근데 문제는 이 대출금을 갚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점점.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 중에 영끌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끌하신 분들이 자신들이 그 집을 갚을 걸 예상하고 대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집값 쭉쭉 오를 때 그때 비싸게 팔목적으로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이 대출을 받은 것들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보통 주담대가 30년이고 30년, 영끌이 3, 4년 전이니까 이제 한 4년 됐으면 4년, 26년 남았어요. 26년 한참 남았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 계획이 없어요. 이게 그 정도 대출 받아놓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영끌족이. 왜냐, 일단 책임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영끌족 분들은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끌하신 분은 개인이 잘못되면 남은 가족까지 같이 피해를 있습니다. 그리고 영끌하신 분들 보면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영포티가 많습니다. 한 40대 초중반. 근데 문제는 그 나이대가 가장 위험해요. 사기업 다닌다. 왜냐? 희망퇴직. 희망퇴직으로 가장 많이 갈려가는 나이대입니다. 그 나이대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 영끌해가지고 빚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다닌 기업에서 나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세워버린다. 그래서 회사에서 미안하지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회사의 방침이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나가면 회사에서 위로금 차원으로 3년치 기본급이랑 퇴직금 먼저 줄 것이다. 웬만하면 후배들 미안하지 않게 자리 비워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천천백력 같죠 이게. 나 아직 한참 다녀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요즘에 대기업에서 대규모로 희망퇴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전 직원들 다 알 겁니다. 회사 분위기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왜냐, 누구는 나가야 되니까. 근데 나가기 싫거든. 지금 나가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야 돼. 회사에서 공표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내보낸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마 팀장이나 간부급들은 아마 희망퇴직 할 수 있는 그 대상자나 명단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면담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그 자네를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겠죠. 그냥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위에서 시킨 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어떡하겠어. 이게 뭐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 않지. 이게 주변사 눈치도 있으니까 누군가 나가줘야 되거든. 이게 근데 문제는 나가면 내가 지금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 감당이 안 되죠. 이게 아마 희망퇴직자들이 엄청 많이 쏟아질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희망퇴직하고 나서 대책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끌비 많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빚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 MZ세대라고 하죠. 그 친구들은 투자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린 나이에 벌어놓은 돈은 없고 빚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치가 심한 사람도 많이 있고. 예. 지금 뭐 젊은 나이 때 뭐 코인 주식 같은 거 있다가 시원하게 날려먹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중 못 갚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못 갚는데 또 하는 사람도 있죠. 여자분들은 생활비 같은 거 이제 좀 낭비를 많이 해가지고 생활비 모자라서 이 마통들보 쓰는 사람들 좀 있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 많아졌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영끌 하신 분들, 비투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좀 사치 부리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살면서 빚이 생겼는데 문제는 못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빚이든 간에 자신들 이름으로 대출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이 아니라 무조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갚고 있다는 거죠. 안 갚으려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귈 때도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악가림한 사람인지, 채무가 많은 사람인지, 채무를 제대로 갚는 사람인지, 사치가 심하고 낭비가 심한 사람인지 앞으로 유심히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빚 있거나 자산 없거나 아니면 뭐 낭비가 심하다 그러면 연예계는 못합니다. 장난컨대 못합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들 못합니다. 그냥. 살면서 혼자서 다 감내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감내할 수 있겠냐고. 못 감내합니다. 계속 빚 갚는 고통 속에 평생 사는 겁니다. 이게. 누구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스스로 벌린 거니까. 앞으로 있잖아요. 빚쟁이를 낙인 딱 지켜버리면 누구도 안 도와줘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 그 빚쟁이 얘기 안 들어줘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저 이 말 공감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왜 사람을 못 고칠까요? 물론 사람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자가 이제 신앙의 힘으로 목사가 된다거나 이제 과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그런 사람은요 현실에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네, 극소수예요. 그 교정시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같은 데서 일하시는 이제 교도관분들, 교정 공무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무슨 말 하냐면 이 깜빵에 들어오는 이상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안 된다고. 자신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가면 또 범죄 저질러서 또 여기 들어온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한번 오염된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나쁜 게 오염된 사람은 그 오염된 채로 사는 겁니다. 사람을 고친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고칠 게 없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수리해 쓸 수 없습니다. AS가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먹은 상태에서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주관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쭉 삽니다. 네. 생긴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쭉 살아요. 전 사람 못 고친단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 방송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또 하더라고요. 대부분. 뭔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예. 저 알로이스 페터, 저 진말자님 저분 억으로 많이 끌었다가 차단 지점까지 갔었거든. 저분 다 못 고쳐요. 중병이에요, 중병. 예.
저분도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안 바뀌잖아. 봐봐. 못 고친다니까. 봐봐. 저 친구 나이 어린데 못 고쳐요. 나이가 더 못 고치겠지. 특히나 습관이죠. 습관. 돈 씀씀이, 그리고 이제 성격, 이 가치관 등은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예. 뭐 좀 도박이나 아니면 이제 유흥에 빠져 있다. 아니면 뭐 빚내는 거 좋아한다. 빚 못 갚는다. 아니면 사치가 심하다. 이런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평생 그러고 삽니다. 평생 이 죽을 때까지 빚만 지고 남한테 손만 벌리고, 그리고 계속 이제 사치만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뭐 사랑의 힘으로 극복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 있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못 바꿉니다. 그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비투 같은 거 안 하고, 사치 안 부리고, 허영심 없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뭔가 안 좋은 게 보인다. 고쳐야겠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못 고칩니다. 괜히 본인만 데미지 입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예. 사람을 고쳐야겠다 마음먹는 순간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못 고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